안녕하세요. 카심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타리아를 내일 시승하는데 저도 시승 예습할 겸 지금 가격표가 공개가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스타리아를 계약을 한다면 이런 옵션을 집어넣어서 이런 트림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스타리아는 이름도 비슷하죠.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독특하게 스타리아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 또 스탠다드 스타리아가 있는데, 스타리아 라운지는 7인승과 9인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11인승이랑 9인승이 있고, 그리고 스타리아 카고 3인승, 5인승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과 약간의 이제 스타리아 스탠다드에서 11인승 모델인데, 11인승 모델은 시트 바리에이션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시승하면서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타리아는 일단 형태만 보면은 디자이너를 제가 절대 성의 없이 디자인했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원태 데리고 목욕할 적에 목욕탕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원태가 그린 자동차 같아요. 아주 그냥 특히 옆에서 보면 아주 선으로 긋고 창문 긋고 바퀴 그리고 끝.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제 디자인 담당자들과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녹아있는 그런 요소들이, 스토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어떤 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자동차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밌는 건 이번에 이제 스타리아는 라운지 모델이 있고 또 일반 스타리아가 있죠. 그래서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승용 미니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냥 스타리아는 전형적인 상용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좀 다른데, 일단 헤드램프의 개수가 일반 스타리아는 4개,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는 8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모습에서도 아이오닉5에서 봤었던 그 픽셀이 테일램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스타리아하고 스타리아 라운지는 뒷모습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완전 픽셀을 그냥 저 위에 스포일러부터 거의 펜다까지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생각도 나고 하는데, 저게 불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방향 지시등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용 일반 스타리아는 딱 보기에도 그냥 LED를 저기 쓴 건가? 일부 LED, 일부 그냥 할로겐인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은 할로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뒷모습도 간단하죠. 완전 다 깍둑 썰기한 것 같고, 창문이 엄청 커가지고 저 창문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스타리아 퓨얼셀, 그러니까 넥소 수소차처럼 스타리아도 수소차가 나와요. 근데 이건 그냥 수소 충전소에다가 차 갖다 대놓고서 찍은 것 같은데, 형태적으로 외관적으로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싶은데, 이번에 영상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찍은 영상 같은데, 헤드램프가 특이하죠? 왠지 이게 수소 모델일 것 같아요. 저렇게 새까만 지금 헤드램프는 공개된 사진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 차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의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차죠.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전고가 너무 높아갖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안 들어갔거든요. 지하주차장에. 근데 얘는 옆에서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일 차를 실물로 봐야 높이나 이런 게 다 가늠이 될 거니까 왠지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전고가 낮아진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형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뒷모습에서도 저 스포일러가 더 길게 무슨 비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처마처럼 삐죽 튀어나와서 더 인상적입니다. 실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아이오닉5에서 봤었던 그거 같은데, 그게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심지어 원터치 리프트 업이 된다고 하니까, 하이루프, 그리고 스타라이트, 이건 롤스타리아라고 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호화롭죠?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많이들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는 사진으로 짤막짤막하게 보겠는데, 이건 이제 공통되게 스타리아 모델은 모두 공통되게 갖는 파노라믹 윈도우입니다. 외관에서 보셨겠지만 옆에 윈도우가 굉장히 넓죠. 기차에서 옆에 앉았을 때 창문 큰 것처럼 그렇게 큰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 정도 창문이면 당연히 차양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햇빛 가리개가. 근데 그게 옵션입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스타리아 7인승 모델인데 지금 모델의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앉은 걸 보면은 엄청 넓죠.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여기는 무중력 시트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그 도요타 시에나처럼 오토마 시트처럼 거의 누울 수 있는 시트 형태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2열 공조 장치가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눌러야 되는데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좀 있고, 예, 시트도 확실히 스타렉스보다 비할 바 없이 좋아졌죠. 카니발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저기 뭐가 비쳤는데 저게 뭘까요? 조명이구나. 트렁크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에서 3열 시트도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3열 시트를 앞으로 밀었으면은 저만큼의 공간이 나온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저렇게 폴딩으로 한 번에 접을 수가 있네요. 예, 이것도 이제 스타리아 9인승,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스위블링 시트, 저게 완전히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미팅하거나 할 적에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혼다 오디세이에서 봤었던 우리 뭐 캐빈 토크 기능과 같은 거죠. 캐빈 워치 기능과 캐빈 토크가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창문이 넓으니까 여기다 무슨 뭐 포토홀처럼 쓸 수 있다는, 여기다 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쓸 수 있다는 활용 예를 보여준 건데, 뭐 저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운전석은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소나타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USB 포트가 지금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A타입과 C타입이 공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한번 이것도 살펴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라운지 체어에서 2열 라운지 체어가 원터치로, 시에나랑 다르게 얘는 이제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모드 조절되고 한 번에 무중력 시트로도 변화가 되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듀얼 선루프가 저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혼다 오디세이든 아니면은 도요타 시에나든 가질 수 없었던 부분인데, 카니발과 스타리아가 이제 갖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듀얼 선루프가 적용이 돼가지고 위에 2, 3, 4열 승객도, 4열까지는 모르겠는데 2열, 3열 승객도 햇빛을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이 됐습니다. PM2.5, 볼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장기죠.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당연히 적용이 돼서 탑뷰뿐만이 아니라 후방 시야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풀 플랫이 되는데, 스타리아 11인승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이제 이게 시트 구성이 2323이거든요. 11인승은. 그래서 가운데가 3열 가운데가 빕니다. 거기는 그래서 매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깔고서 놓으려면. 근데 저기 엄마가 지금 기댄 걸 보더라도 성인이 앉았을 적에 머리가 닿긴 닿나 봐요. 그래서 천장고가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면 센터페시아입니다. 마치 투싼처럼 저 계기판도 저렇게 튀어나와 있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접이식 스마트폰처럼 RA가 둘 다 터치 패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엔 센터 디스플레이가 맞는데, 내일 잘 살펴볼게요. 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A필러 뒤쪽에 쪽창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런 큰 차들은 저기 뚫려 있으면 좋죠. 내다볼 때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잘 만들어 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저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대를 해보자면 그렇죠.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 패드가 저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 무선 충전 패드가 안 들어가면 그냥 수납 공간이 되겠고, 얘도 역시 아이오닉 5처럼 저렇게 저 앞에 사람이 드나들기도 쉽겠죠. 자, 가격표입니다. 노란색은 제가 마음에 드는 편의 장비들, 그리고 빨간색은 약간 의아한 편의 장비들, 그리고 녹색은 재밌는 편의 장비들, 보라색은 이거는 내가 꼭 넣어야 될 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진은 두 가지 트림이죠. 지금 디젤 2.2 디젤하고 3.5 스마트 스트림 LPG. 근데 저는 디젤을 좋아하기 때문에 디젤 엔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 라운지는 저는 9인승 선택할 거예요. 저 7인승은 뭐 어제 보여드렸었던 시에나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에서 의전용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좋죠. 저렇게 7인승이면 뒤에다가 식구들 태우고 다니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거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다닐 때도 너무 요긴하게 쓸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전 9인승 선택을 할 거고, 확실히 옵션을 보자면 좋아졌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전에 리프 스프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승차감이 얼마나 2, 3열 승차감이 좋아질지 되게 기대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 에이다스 기능들 있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3,661만원짜리 프레스티지 트림에. 그리고 하이빔 보조. 밑에를 일단 쭉 보자면은 후속 파노라믹 윈도우가 있는데, 저 이거 그래서 야 이거 뭐야,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주는 건가 했는데, 저 이건 옆 윈도우예요. 근데 이렇게 창문이 크면 당연히 차양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여기 컴포트 2라는 패키지 품목에 넣어놨어요. 2열, 3열 수동 선 커튼.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하면 2열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 스타렉스에서 옆에 창문을 이렇게 작게, 그러니까 유리 안에 유리가 있는 것처럼 열 수 있게끔 돼 있었죠. 그겁니다. 이거 두 개를 묶어놔서 이건 꼭 넣어야 되는 게 돼버렸고, 이중접합 차암 유리도 윈드실드랑 1열 도어에도 적용을 해서 이것도 좋죠. 어쨌거나 차의 정숙성은 그런 주행 질감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입니다. 또 디스크 브레이크. 이야, 드럼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물론 스타렉스도 그랜드 스타렉스에서 드럼 디스크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이 스타리아는 모두 앞뒤가 디스크 브레이크고, 앞은 18인치, 뒤는 17인치가 들어갔습니다. 훌륭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거 이제 스웨이드 내장재인데, 색깔을 봐야겠는데, 이거 기존의 제네시스대로 어두운 색깔이면은 전 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밝습니다. 밝아서 좋아요. 이러면 뭐 고급감 끌어올리는데 좋죠? 그리고 운전석을 8방향 전동 시트, 그리고 요추 받침까지도 4방향 통풍 시트 좋습니다. 그리고 2사열 롱 슬라이딩 시트, 이거는 어제 그 시에나에서도 보여드렸었던, 도요타는 이거를 슈퍼롱 슬라이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68cm인가 64cm인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얘는 지금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토 에어컨에서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 이거는 요즘 차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기도 하고 점점 보급화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네,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 에어 필터. 그리고 이거 재밌는 기능,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2.2 디젤 차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시프트 패들이 있으면, 이전에 이 조합이 뭐가 있었나, 산타페에서도 있었죠. 산타페를 돌이켜보면은 꽤 쓸모 있었죠. 근데 이제 승합차에선 어떨지 모르겠으나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 스타리아가 또 N3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저중심 설계는 여전히 이어지겠으나, 차 크기라든지 중량, 또 형태는 얘가 의외로 또 그 공기저항 CD 개수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날렵한 뾰족한 디자인이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H트랙 사륜구동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인승에서는 195만원짜리고 7인승에서는 200만원짜리가 되겠는데, 저는 9인승이니까 195만원. 그리고 이 듀얼 선루프 9인승이니까 85만원 꼭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근데 이 밑에 패키지 품목에서 제가 집어넣고 싶은 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또 2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테일게이트까지는 필요 없지만 저는 옆에, 승합차라면 옆에 슬라이딩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도 이건 뭐 있으면 좋으니까 안전하차 보조 빼도 상관없겠어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이 옵션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이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야 그러면? 이러면 인스퍼레이션이 4,048만원이니까 그냥 인스퍼레이션 사가지고 여기다가 H트랙이랑 듀얼 선루프와 컴포트 2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9인승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H트랙, 듀얼 선루프, 보스 오디오, 컴포트 2 패키지 까지 집어넣는 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4,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내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파 가죽 시트 중에는 블루 컬러가 있는데 저 이게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네, 블랙이나 그레이는 좀 칙칙할 것 같고 브라운 또는 블루 추천합니다. 네, 아무튼 스타리아는 내일 시승을 하고 나서 바로 빨리 편집해가지고 영상 시승기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